네, 수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오늘 이 시간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넷플릭스의 호실적도 있었고 그리고 AI에 대한 이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3대 지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S&P 500 지수는 이제 한 22포인트 정도만 더 오른다면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의 이런 지연된 관세 소식 앞으로도 좀 이렇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첫날 뭘 다 부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첫날 붙지 않고 오히려 각 국가별로 대응을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트럼프가 1기 때보다 좀 똑똑해진 느낌이 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어쨌든 전 세계 증시에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적인 분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이제 좀 뭔가 강한 어필을 할 만한 거 있으면 계속 이제 어필을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딜을 이제 슬슬 시작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변동성은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좀 감안을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는 잘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휴장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이 계속 이제 장이 진행이 되는데 과연 이 우리나라 휴장 기간 동안 미국이 어떤 정도의 흐름을 나타낼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그 휴장 끝나고 나서 명절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의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미장이 하방 쪽으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좀 지금 현재 상황 혹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상방 쪽으로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오면서 주가 흐름은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 판단되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투자를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기술주들의 이런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장 초반 흐름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말씀드리는 순간 나스닥도 1%대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오늘장 대표님과 함께 나눠볼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게이트 이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중요도를 계속해서 좀 파악을 저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엄청난 스케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AI 인프라 합작 벤처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뭐 그 정치적인 이슈다라고 뭐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뭐 대표님께서는 이 소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이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첫 번째 딱 든 생각이 1기 때 트럼프 1기 때 그때 미중 무역 분쟁을 할 때 그때 누구보다 빨리 이제 미국에 찾아가가지고 트럼프랑 거의 뭐 몇십 번씩 계속 회담을 하면서 그때 아베 총리였죠.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슈를 하면서 사실 미국에 지원할 걸 되게 많이 하면서 사실 미중 무역 분쟁에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손해를 보지 않은 국가가 일본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손정위장 달려가가지고 처음에 1,000억 달러를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트럼프가 웃으면서 2배로 가자, 2,000억 달러 가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5,000억 달러를 들고 와가지고 이거를 그 단상 위에 올라와서 그 멘트 할 때 한 걸 보니까 확실히 이번에도 일본이 뭔가 이제 이런 미국의 이제 제재로부터 많이 좀 편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멘트했냐면 앵커님 보셨겠지만 처음에 2천억 달러를 주겠다, 1,000억 달러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4천억 달러를 앞으로 4년 기간 동안에 이제 다 붓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의 임기 기간 동안에. 근데 소프트뱅크가 네. 돈은 많지는 않지만 네. 사실 네. ARM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맞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펀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어떤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4년 정도의 그 정도 금액이면은 이제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뭐 불가능해 보이는 수치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 일본은 확실히 또 이번에 미중 무역 분쟁이 또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또 아마 이제 좀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좀 되게 부러움이 좀 있었고요. 일단 어찌됐건 이제 700조 원입니다. 이게 돈이 어마어마한데 오픈 AI와 오라클과 소프트뱅크로 이어지는 이 세 개 기업이 하나로 700조 규모의 AI 프로젝트죠. 이걸 이제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미 텍사스 쪽에다가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시행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같이 좀 나왔고요. 스타게이트라고 하는데 일단은 1,000억 달러 143조를 먼저 붓고 나머지 4년 기간 동안 트럼프 임기 기간 동안 당신의 임기 기간 동안에 나머지 4천억을 붓겠다라고 하면서 총 이제 70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이제 붓겠다는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AI 스타게이트가 뭐 하는 어떤 역할인가 봤더니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칩 그리고 이제 전기 및 수자원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웬만하면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딱 들었던 생각이 확실히 이쪽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좀 수주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사실 좀 들었었고 이 소식 때문에 뭐 오라클 급등했고 뭐 소프트뱅크도 오늘 뭐 일본 증시에서 급등했고 이제 뭐 사실 오픈 AI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좀 다른 얘기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소폭 이상으로 좀 다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번에 지금 2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1기 때도 그랬지만 이 기술 패권 전쟁이 사실 중국과 미국이 이제 사실 정말 대놓고 이제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경쟁이 안 되죠. 사실 지금 이제 미국이 압도적으로 강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을 많이 제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것까지 투자를 하면서 확실히 AI 쪽에는 중국한테 단 하나도 넘겨줄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의도로 좀 해석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앞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확실히 지금 그 중국이 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신규 새로운 이제 최첨단 칩을 만들려고 하면은 뭐 EUV 노광 장비도 아무것도 못 사지. 오히려 레거시 쪽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이제 레거시 쪽에 이제 그 칩들을 최대한 많이 이용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되면 제일 피해보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아시겠지만 HBM 제일 최신형 쪽으로는 기술이 안 돼서 못 가요.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거시 쪽에서 매출을 만들어내서 일단 버티자, 당장의 어떤 실적을 그쵸. 보이면서 버티자라고 했는데 뭐 그건 이제 삼성의 누군가의 어떤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슈까지 나와버리게 되면은 중국은 오히려 더 레거시 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또 창신 메모리 같은 곳이 또 메모리 만들어가지고 더 싸게 들어오게 되면은 진짜 삼성전자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유일하게 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빨리 수요를 올려가지고 HBM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엔비디아 쪽에 매출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삼성은 진짜 제일 좋은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일단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AI를 700조라는 돈을 붓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확실히 AI는 단기 테마가 아니다. 제가 평소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끝나는 테마는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근데 이제 보통 길게 가는 테마들, 혹시 테마를 넘는 수준에 가는 어떤 하나의 미래 업종으로 가는 업종들은 파생되는 업종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AI가 원래 칩부터 시작했지만 뭐 액침 냉각이니 뭐 온갖 업종으로 다 퍼졌잖아요. 게다가 이제 이렇게 또 큰 기업들이 미국에서 700조 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도 앞으로 미증시는 이제 이 AI가 계속 포인트가 돼가지고 AI와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는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투자 스타일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M7 기업들이 아무래도 앞으로도 주가를 더 이끌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AI가 기본이 되게 되면은 최근에 또 보면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또 되게 많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쪽 라인들을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AI가 이렇게 핫한 메인 테마가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파생되는 테마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우리가 사실은 여러 군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AI가 당분간은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전 세계 시장을 먹여 살리겠구나.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AI와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을까? 일단 SK 하이닉스가 뭐 제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엔비디아 쪽에 칩을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 쪽에 투자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식에 뭐 ARM 홀딩스도 지금 15%대로 급등을 연출해 내고 있는데 이 소식에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좀 궁금증도 생기고요. 뭐 앞서서 투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AI 투자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져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ARM이 급등한다는 거는 내일 또 소프트뱅크 주가가 또 급등할 수 있겠네요. 뭐 일단 제일 연결돼 있는 게 아무래도 네. 손정 회장이기 때문에 아마 소프트뱅크를 직접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근데 관련된 ETF를 투자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당분간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일본이 AI에서 좀 처져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자금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건 이제 일본 입장에서 되게 좋은 발상이다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올해도 M7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